독감 주사가 맞아야 돼서 예약했는데 그것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못 맞았고요. 이걸만 믿고 이러다가 이게 진봉투 돼버리니까 나 자신이 지금 난감한 거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사상 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얼마나 우리 생활 깊숙이 카카오 서비스가 들어와 있었던 건지 새삼 실감하는 분도 계셨고요. 카카오 서비스가 되지 않자, 그리고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다른 문자 메시지 서비스로 이동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영렬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염웅열 교수님, 어떻습니까? 정보보호학과 교수님이신데 카카오 서비스 이용하십니까, 교수님도? 예, 자주 이용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들 학생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때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갑자기 카카오톡 서비스가 되지 않았을 때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사실은 이 학생들하고 계속 주말에도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메일 파일 같은 것도 이렇게 공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사실 주말 동안은 상당히 불편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그 어떤 분보다도 이번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카카오가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뭐 카카오 여러 가지 다양한 네. 이 카카오 택시랄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 IDC 센터가 이 데이터가 모아지는 심장부거든요. 근데 그 모든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데이터가 이 사용자로부터 IDC 센터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분배가 되는 그런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비스의 심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심장부가 이 서버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 서비스가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원인은 화재가 발생해서 그 전체 전원을 차단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간을 갖고 더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권에 계시는 최이배 전 의원, 천하람 변호사,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과 평소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저도 다행히 주말이어서 네. 중요한 연락은 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일단 메신저가 안 되는 게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많이 주고받는 게 사진이나 또 이제 파일을 많이 네. 주고받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고, 특히나 이제 택시를 또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실생활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불편함이 느껴지고, 이 카카오라는 이 거대한 그룹의 어떤 독점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다 비슷하고요. 이제 네. 특히 저도 토요일에 이제 저녁 때 저희 당원 모임을 순천에서 계획하고 있었는데 네. 약간 변동 상황이 생겨가지고 급히 좀 전달해야 될 일 이런 게 있을 때 메신저가 안 되니까 굉장히 할 방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저희 와이프께서 카카오 주식을 꽤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주말 내내 저희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와이프께서 존칭을 쓰시는군요. 카카오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모양입니다. 꽤 가지고 계십니다. 자, 카카오 주식 이야기를 천하람 변호사가 했는데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카카오 오늘 주식시장 다시 열렸을 텐데 상당히 네.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타격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기준으로 카카오 전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대략 39조 2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오늘 개장 직후에 10분 만에 3조 5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카카오 본사만 놓고 봐도 지금 하락률이 대략 6%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주요 계열사, 게임즈 한때는 8% 이상 떨어지다가 오후 들어서는 좀 회복을 했습니다만 금융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카카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난해 기준으로 카카오가 재계 순위에서 15위라고 합니다. 지금쯤은 더 올라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죠. 자산 총액이 지난해 기준 19조 원, 20조 원 가까이 되고요. 본사 직원 수 2,981명, 계열사가 130개가 넘고요. 계열사가 130개가 넘는다. 그룹 시총 조금 전에 우리 박예미 평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35조 6,899억 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하루에만 3조 5천억 원이 증발했다. 원래는 39조 원이었다. 네. 그런데 지금 35조 6,899억 원이 됐다는 얘기고요. 김범수 의장 재산이 카카오의 이사회 김범수 의장의 재산이 13조 7,500억 원.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통상적으로 카카오톡, 이 문자 메시지 이용하신 분들이 제일 많을 텐데 그것 말고도요. 카카오뱅크, 은행, 카카오페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카카오페이로도 대금을 지불할 수 있고요. 업비트, 카카오맵, 카카오 내비게이션, 카카오티, 택시, 대리기사, 킥보드, 카카오 버스, 지하철, 카카오톡, 기본적인 거죠. 메신저, 선물, 쇼핑, 카카오 페이지, 웹툰과 영화, 카카오 TV, 카카오 게임, 멜론. 박예미 평론가. 네. 카카오가 안 하는 게 뭡니까?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2018년 기준으로 카카오 계열사가 72곳이었습니다. 4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운 134곳으로 늘어났고요. 이번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을 해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우리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계열사만 10곳이 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그 메신저 서비스를 비롯해서 페이, 뱅크, 게임즈, 웹툰, 쇼핑, 또 그밖에 운전, 모바일, 예약 할 것 없이 일상생활이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퇴근할 때까지 휴대폰에 카카오 앱이 깔려 있다. 이걸로 하루 종일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기에는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관공서 관련 서비스도 상당히 그쪽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국민 안전 지킴이, 국민 신문고 서비스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도 간편하게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하세요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카카오 아이디 하나로 모든 서비스, 의식주와 관련된 것, 그리고 관공서와 관련된 것 모든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카카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좀 부족한 AS 그뿐만 아니라 초연결 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4,700만 명이면 연중 거의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하고요. 선물하기 제휴업체가 8,000개, 카카오 택시 1,016만 명, 멜론 760만 명, 카카오페이 2,150만 명.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저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 택시 가입 기사만 22만 명이 넘고요. 교수님, 카카오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 생활에 길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카카오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카카오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말이죠. 박예미 평론가. 지난 주말에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서 서비스가 중단이 됐는데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까? 100%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다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100% 됐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방송 직전에 그 카카오 측이 밝힌 입장을 봐도 일부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언제까지 100% 서비스가 재개될지도 단언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설명이 참 허무한 것이 결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결과 또 포렌식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 서버에 코드가 뽑히니 전 국민의 생활이 멈췄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면 카카오라는 회사의 이 전원, 우리가 흔히 이 콘센트에 코드 꼽는다고 하는데 그 코드가 빠졌을 때 우리 생활 전반이 완전히 스톱되는 상황이 정상적인가? 이건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번 상황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카카오의 대응에 대해서 박유미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대로 잘 한 겁니까? 제대로 정말 못했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앞서 잠깐 숫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라는 걸 거의 모든 분이 사용하시는데 시장 점유율이 87%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사업자가 50% 이상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 독점적 사업자라고 하고요. 셋이 시장을 75% 이상 가지고 있다 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독점적 사업자인 데다가 모빌리티 시장에서 택시 호출하는 서비스도 80~90%를 카카오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상황이 이 정도로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가 4곳. 그런데 서버 32,000개가 모여있는 판교센터 이외에 나머지에는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즉 2012년에도 한번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서버를 증설하고 사람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데에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받을 필요가 있고요. 제가 참 뼈아프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한 중소기업에서 이 보안을 담당하는 분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 우리같이 작은 회사들도 만약에 메인 서버 전원이 나갔을 때는 ABCD, 컨틴전시 플랜이 어떻게 되고 전원이 없을 때 무전원 상태로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부분의 매뉴얼이 확실하다. 이게 기본인데 세계적인 빅테크라는 카카오의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교수님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뭐 화재가 일어났고 카카오 서비스 중단됐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카카오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다 이용한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까도 보면 그 해명이 화재는 미처 예상을 못했다. 이 설명이 정말 저 대단한 기업에서 위기관리 매뉴얼 같은 게 있나 싶을 정도예요. 예, 국제 표준에 의하면은요, 통상적으로 재난 복구, 재난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통신망, 통신로를 이원화하라.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가 심장부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도 이원화하라.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있는 서버 자체도 이원화해라. 그리고 또 이 서버에 이 여러 가지 전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전원도 이원화하라.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원화 대책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 이원화 대책만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게 잘 복구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재난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원인을 살펴보면 카카오가 한 곳의 데이터 센터에 너무 많은 이 서버를 설치해 있고 다른 곳에 카카오는 이원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요. 아까 박영희 평론가 4군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원화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노드 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하를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분산시켜서 그래서 어떤 곳에 한 곳에 사고가 나면은 바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 체계에 있어서 미비했던 부분이 미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가 무료로 제공한 카카오톡 서비스. 자, 우리 국민들은 편하게 이걸 이용하고 있고 저도 이용하고 있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도 카카오톡 서비스로 서로가 매일매일 회의를 사실상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이 바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가입자들의 정보를 활용한
이른바 플랫폼 기업이 되면서 정말 엄청나게 계열사를 늘려갔다는 게 아까 수치로도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설명을 하지만 네. 사실 그 안에서 일종의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와 내가 소통해야 되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있고 여기에서 오고 가는 대화, 검색하는 것들, 선물로 주고받는 것들의 성향을 파악하면 가장 중요한 결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동할 수 있는 동선과 결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회사가 마케팅의 정점에서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공짜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정보를 주고 카카오톡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무한히 성장해온 이 회사가 정작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는 투자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 카카오 서비스 가운데 말이죠. 이번에 불통 사태 때문에 난감해졌을, 그 누구보다도 난감했을 분들이 카카오 택시 서비스 이용하시는 이용자들과 택시 기사분들. 네. 그다음에 카카오톡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이른바 전동 킥보드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 이게 안 되면 나는 반납을 했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그렇죠? 반납 처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됐던 캡처 화면 글들이 제가 지금 실시간 이용료가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제 50만 원 갑니다. 이런 얘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생활 전반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디지털 문맹이라는 얘기를 한동안 했었는데 네. 아날로그 문맹일지도 모르거든요. 카카오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우리 생활이 정상적인가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저도 지난 토요일에 이 문제가 발생했던 당일 휴대폰 하나 달랑 들고 이제 약속 장소를 가는 와중에 이게 안 돼 버리니까 사람 연락도 안 되고 일단 전화번호를 아마 대부분 외우지 못하실 거예요. 만나야 하는 사람의 연락처도 외우고 있지 않고 네. 찾아가야 하는 곳의 지도조차 이 카카오톡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구나. 이럴 때 플랜 B를 나는 뭘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거기서 휴대폰 전원까지 나가버리면 저는 결제할 수 있는 수단, 이동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박영미 평론가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카카오가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천하람 변호사 어때요? 휴대전화가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예전에 집에 전화기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다 약속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상상이 안 되죠. 네, 상상이 잘 안 되죠. 예전에는 정말로 막 쪽지도 남겨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잘 가는 뭐 이런 곳에 쪽지도 있고 서점이나 카페 이런 곳에. 네. 뭐 삐삐를 통해서도 소통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미 스마트폰이 나온 게 10년 이상이 됐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이 스마트폰 위주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뇌의 일부를 의탁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카카오톡이 나오고 나서 휴대전화에 연락처를 입력 안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뭐 서로 친구 추가만 해놔도 연락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결제 서비스라든지 교통 관련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뭐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서비스에 너무 과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가 이게 뭔가 카카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여러 개가 있고 또 한 가지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코인 투자 사이트 같은 경우도 보면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아까 업비트라고 네, 했는데 업비트. 바로 그곳이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는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돼야 되는데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저런 다른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스마트폰 없이 살기도 어려운데 스마트폰 없이 사는 거는 불가능했다 졌다 치더라도 카카오톡 없이 살 수는 있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게 앞으로 정치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의 이야기를 받아서 최이배 전 비대위원 이전에 제가 잠시 뒤에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이 관련된 법안을 논의한 적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카카오의 사실상의 독점 체제에 대한
뭔가 대응책,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천하람 변호사가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2020년 이후에 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이 있고요. 이 플랫폼 기업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고 또 이 플랫폼 기업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즉 음식을 만드는 배달 업체가 있고 또 그것을 사 먹는 우리 소비자가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카카오나 뭐 네이버 같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플랫폼이라는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뭔가 옛날에는 공급자와 소비자 딱 둘만의 관계였다면 단선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요. 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독점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업자나 소비자들의 이익을 손해를 만들어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걸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이유가 이 독과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 정부 기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대부분 부가통신 사업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기정통부의 이제 소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 간의 알력 때문에 이 법을 제대로 그러니까 발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뭐랄까요? 이제 알력 싸움으로 법안이 끝까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번 윤석열 정부는 기조가 기업에게 이런 법으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자율 규제에 맡기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예 온라인 플랫폼법은 논의조차 국회에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들어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카카오와 이번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일어나서 영향을 받은 곳이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도 원래는 영향을 받았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이버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못 느꼈다면서요? 뭐 수시간 이내에 복구가 됐고요. 그 SK CNC 데이터 센터 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카오뿐만 아니라 또 SKT 또 관련 회사들 또 네이버도 여기에 서버를 보관하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만 유독 복구가 좀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이버는 지금 문제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이 오늘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네이버가 해외 사이트를 비싼 값에 사들였다라고 해서 지난주까지 주가가 굉장히 고전했는데 오늘 네이버는 1% 이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카카오와 비교해서 대응하는 상황,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백단의 서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 신뢰를 좀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는데 네이버가 멀쩡하게 돌아가는 게 사실 정상이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멀쩡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카카오에게 묻는 거죠. 당신들 왜 그럽니까? 카카오를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들의 재산권에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초로 이거 참 정치권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카카오 측에서도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비상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번 사태 시작부터 만 사흘째인 오늘까지 카카오 측의 대응,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평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카카오 덕분에 편하긴 했지만 야 너무 카카오 의지하면은 앞으로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그 네이버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의 차이점은 네이버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재난복구 이 절차랄지 운영의 노하우를 확보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카카오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현재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재난은 언제든지 날 수 있습니다. 재난은 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화재도 날 수도 있고 태풍이 날 수도 있고 또 더 인위적인 재난인 해킹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카카오가 이 정보통신 사업자들 부가 정보통신 사업자인데요. 카카오는 이 KT하고는 좀 다릅니다. KT하는 기간 정보통신 사업자고 통신 사업자고요. 그래서 기간 정보통신 사업자에게는 재난복구 계획에 대해서 매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한테 보고하고 이행을 점검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그
기관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 사업. 예. 그래서 아직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 재난복구 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이 국민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중화된 또는 이원화된 통상적으로 국제 표준에서는 이 30km 이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데이터 센터를 이원화하라 또는 다원화해라 여러 군데다 설치해 놓으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재난이 한 곳에 발생했을 때 다른 곳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바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재난복구 계획이랄지 아니면은 그 관행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나 SKT, KT, LGU 플러스 이런 사업자들은 다 기간통신 사업자. 이렇게 SKT나 KT나 이런 KT나, 것은 기간통신 사업자고요. SBS는 지상파도 어쨌든 간에 국가 재난과 관련한 그런 그 준하는 그런 대책을 원래 입법적으로 방송국은 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그런 기간통신 사업자가 아니라 부가통신 사업자다 보니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받는 규제는 안 받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린 이유는요. 시청자 여러분,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이야기를 상당히 강하게 했고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후속 입법 논의가 당연히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중앙광고 보고 와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